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타로를 통해 힐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잠들기 전 타로 라디오 별별 타로입니다. 오늘은 재회 타로 주제로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왜 떠났고 지금은 어떤 마음이고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카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이에요.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마음 한켠에 그 사람이 남아있는 분들, 그리고 그 마음이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별별님들, 우리가 사랑했던 그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았어요.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뀔 뿐이에요. 오늘은 4장의 카드를 통해 그 사람의 속마음, 여러분은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시 만날 가능성이 남아있는지를 현실적으로 그러나 따뜻하게 읽어드릴게요.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너무 한정적인 제한적인 상황이신 분들은 맞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심호흡 한번 하시고 재미로 힐링하는 느낌으로 영상 봐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음악이 나오는 동안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시고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의 그림이나 원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5초의 번호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2개의 카드가 모두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둘 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쪽을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1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님들, 첫 번째 카드부터 태양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아직은 그 사람에 대한 에너지가 우리 1번 카드를 뽑으신 별별님들 마음속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그 사람을 내려놨다, 이 관계를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가슴이 아직 한 번쯤 돌이켜봅니다. 자, 오늘은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제가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볼게요. 자, 이별 당시에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별 당시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이 Four of Coins 카드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말로는 우리는 안 맞아, 우리는 헤어지는 게 더 나아, 우리는 이건 그냥 안 맞는 것 뿐이야 라고 했지만 핵심은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진심, 여러분의 기대, 여러분의 안정에 대한 요구를 그 사람은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거리두기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선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사랑이면 같이 맞추면 되지였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부족해질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정리하자면은 사랑하고 연애하고 뭔가 스킨십하고 같이 데이트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건 좋은데 그 관계에 대한 무게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카드는 이제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인데요.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뜻하는 카드예요.
자, 겉모습으로는 상대방도 좀 어느 정도 이별을 받아들이고 일상으로 복귀를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나 전혀 문제 없어. 나 괜찮아. 이러지만 상대방도 역시 속마음이요. 우리 1번 베벨님들이 좀 흔들리고 있다면 상대방도 감정의 흔들림이 주기적으로 올 겁니다. 분명히 그 사람도 아침에는 괜찮다가 밤에는 텅 빈다는 것을 느낄 거고요. 두 번째, 바쁠 땐 있다가 멈추면 여러분 생각이 날 겁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지? 이렇게 자책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특히 조용한 루틴일수록 여러분의 기억이 선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출근길에 같은 카페나 자주 듣던 노래, 여러분이 썼던 말투, 이런 촉발 신호가 확실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을 떠올리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카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주말에 늦은 밤 친구들과 헤어지고 핸드폰만 보고 있을 때, 아니면 출근 전에 커피향을 맡으면서 멍 때리는 순간에, 그리고 계절이 바뀌는 날씨가 있죠. 뭐 비가 오는 날, 뭐 첫눈이 오는 날, 이런 경우에 상대방도 감정이 폭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두 분이요, 기념일이거나 날짜거나 둘이 자주 가던 골목이 있다거나 아니면 노래 한 구절이 있다거나 이러면 이때 그 사람의 머릿속 멘트는 이래요. 그 사람은 잘 지낼까?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상대방의 속마음을 좀 더 깊이 파고들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좀 도망쳤다. 그 사람은 나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주려 했었었는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상대방이 또 미안하다 말 한마디면 될걸, 그게 자존심에 걸려서 못하겠네, 또 이러면서 아쉬워합니다. 세 번째는 다시 만나면 잘할 수 있을까? 또 내가 망쳐버릴까봐 겁나서 연락 안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속마음의 포인트는 미련, 미안함, 두려움, 이 세 가지가 얽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에 연락을 안 하거나 일십을 하거나 뭔가 좀 갑자기 연락을 끊은 거면 그래서 연락을 망설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분명히 일반 베벨님들께 다시 상처 줄지도 모른다는 자기의 그런 반성이 좀 심한 편인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남은 끈이 있을 거예요. 자, 끊어진 것 같은데 감정선은 얇게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끊는 날에는 조용하고 다시 흔들리는 날엔 이상하게 소식, 꿈, 우연히 겹칩니다. 이건 운명이 둘의 감정 온도를 맞춰보려는 흔한 패턴이에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서로 에너지의 잔향이 남아있거든요. 아직 두 사람 사이에 남은 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뭔가 그 끈이 아직은 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마음을 찾고 우리가 그 사람이 돌아올 가능성을 알아보려면 사실 그 사람이 후회 시점을 좀 잘 짚어야 되는 거거든요. 언제 후회하는가. 지금 보면은 만약 한 달 정도 루틴이 돌아갔다.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 한 달 정도, 아니면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한 달 정도 뒤 후에 여러분이 없는 주말에 상대방이 굉장히 후회하는 시점이라서 만약에 연락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한 달 후가 딱 적정하고요. 아니면은 비가 오는 평일 저녁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뭔가 상대방이 굉장히 어수선한 감정이고요. 옛날의 대화나 노래 가사처럼 여러분이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은 뭔가 그 사람이 나의 SNS나 카톡 프로필을 눌렀거나 봤다거나 아니면 지인들한테 내 얘기를 들었다거나 요랬을 때 굉장히 연락을 한번 하면은 상대방이 질투나 상실감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상대방이요, 혹시라도 새로운 인연과 소개팅이나 썸을 했다면 그때도 역시 연락을 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에요. 왜냐면은 비교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일반 벌별님들보다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가장 좋은 적절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연락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런 기회에 좀 연락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연락 운이나 재회 가능성을 좀 보면 데빌 카드와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는데 연락의 템포는 상대방이 그렇게 빠르게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간접 신호는 보낼 수 있습니다. 스토리를 본다거나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근처에서 우연히 만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거나 그 다음 짧은 안부를 줄 가능성이 높고요. 직접 연락 올 가능성은 한 45%에서 55% 정도로 보여지는 카드예요. 그런데 사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연락 올 가능성은 높아요. 그래서 뭔가 좀 정리되지 못한 이별을 하신 분들은 좀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너무 설명도 없이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떠나가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열받아서 정리를 못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연락은 닿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재회 가능성은 사실 한 30%에서 45%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개의 카드는요, 굉장히 애증의 관계이지만 또 새로운 관계가 될 수도 있는 반전의 카드예요. 데빌 카드는 서로를 미워하면서도 서로를 사랑하는, 끊어야 끊을 수가 없는 아주 질긴 인연을 뜻하고요. 휠 오브 표추 카드는 여러분의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래의 조건 3가지를 충족한다면 재회 가능성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한 55%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첫 번째는 시작의 톤을 재설정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느꼈던 그 감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좀 쿨하게 안부나 짧은 만남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두 번째 다시 만났을 때는 경계선을 설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뿐만 하는 그 상대방이었다면 더더욱 경계선을 잘 설정해야 돼요.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행동 일정표를 합의해야 돼요. 뭐 이렇게 행동하고 정말 진심으로 해야 되고 연락도 이렇게 해야 되고 좀 유치하고 까다로울 수 있지만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상대방이 의외로 말을 또 잘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속도도 조절해야 돼요. 너무 불안해하거나 너무 상대방한테 확인하거나 너무 요구하는 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만난다면 이번에 어떤 관계로 시작되는지 한번 좀 보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천천히 안정형으로 시나리오가 좀 보여요. 사실 제가 권장드리는 건 천천히 안정형으로 다시 관계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산책이나 커피 같은 짧은 만남,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본다거나 아니면 그 다음 주부터는 서로의 한 주 루틴을 공유해요. 뭐 일이나 잠이나 가족이나 돈이나 스트레스나.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키기로 한 합의 목록을 문자화하고요. 늦은 답장, 사과, 설명 원칙으로 하고 다툴 때는 24시간 안에 화해를 하시고요. 감정이 힘들면 회피하지 말고 신호를 서로 보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천천히 시작한다면 두 분은 장기적이고 안정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제가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감정이 폭주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두 분은 만나게 되면은 금방 달아올 수도 있어요. 너무 서로 보고 싶었던 나머지 좀 더 짜릿한 연애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둘이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장시간 데이트를 한다거나 장시간 통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강박이나 불안이 좀 두 분 다 생겨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뜨겁게 재회를 할 가능성도 좀 있어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슬로우 다운을 톤 다운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조금 이 텐 오브 컵스 카드는 현실적인 조언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좀 어떻게 보면은 제너럴 리딩이지만 좀 더 맵지만 필요한 한마디를 말씀을 드리면 그 상대방은요, 솔직히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연애하기는 진짜 미숙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회를 다시 하거나 연락을 다시 했을 때 이번에 또 똑같은 방식이면 다시 여러분이 울지도 모릅니다. 울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주고 여러분을 아껴주는 그 상대방이 먼저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먼저예요. 그래서 뭔가 폭발하는 감정이나 미안함이나 배려보다는 서로 규칙으로 관계를 지키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연락을 먼저 해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된다면 잘 지내죠? 그때 말 못했던 고마움이 생각났고 그때 말하지 못했던 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평온한 톤으로 뭔가 좀 미련이나 원망, 신문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할 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좀 솔루션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실행할 수 있는 7일 루틴. 이거를 3주 동안 반복하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하루에 1회 정도 감정의 체온을 기록해 보세요. 10점 정도 1점부터 10점부터 해가지고 내가 불안이 몇 점인지 평화가 몇 점인지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기 대화 3줄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나한테 고마웠던 점, 수고했던 점, 내일 도와줄 한 가지. 그리고 연락을 너무 하고 싶으시다면 10분만 참아보세요. 10분 뒤에도 하고 싶으면 연락하시고요. 10분만 참아보는 연락 충동을 지연해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아침이나 저녁에 그 상대방과 재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5가지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거나 한번 따라서 소리내서 읽어보셔도 괜찮은데요. 녹음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다시 메모하셔도 되시고요. 다시 들어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 나는 다시 사랑받을 사람이다. 두 번째, 재회의 방식은 감정이 아니라 합의로 만든다. 세 번째, 나는 나의 평화를 잃지 않는다. 네 번째, 상대의 후회는 내 가치를 증명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나는 오늘도 나를 아끼는 선택을. 자, 시간타로는요, 여러분들의 재회 타이밍이 가장 좋은 날은 수요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달력에 숫자 4가 들어가 있는 날짜 있죠. 4가 들어있는 날짜는 역시 여러분들 분명히 연애운과 재회운이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라클 카드는요, 여러분들의 사랑은 종교적인 것과 연결이 있다, 종교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종교적으로 뭐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적으로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종교적인 이유로 여러분들의 사랑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사랑이 떠난 자리에는 남는 건 공허함만이 아니에요. 다음 사랑이 들어오는 공간이기도 하죠. 그 사람이 돌아오든 새로운 인연이 오든 오늘의 당신은 어제보다 단단합니다. 그러니까요, 자신을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여러분을 힘들게, 여러분을 작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멋있고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리딩이 조금 괜찮으셨나요, 여러분? 이별이란 단어가 좀 잔인하지만 다시 시작하기 위한 침묵의 시간이잖아요. 그 사람과의 재회가 이루어지든 새로운 사랑이 다가오든 결국 모든 길의 끝에는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리딩이 여러분들한테 정답이 될 수는 없더라도 좀 작은 위로와 작은 힐링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카드로 다 담기지 않는다면 벨벳타로 1:1 개인 타로 상담으로 오세요. 모든 상담은 익명으로 100% 예약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벨벳님들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 카드와 현실적인 조언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와 예약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 댓글에 여러분들 사연과 여러분들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좋은 기운 받아가시라고 제가 꼭 하트, 좋아요 달아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 카드 뽑아볼게요. 자, 이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벨벨님들 첫 번째 카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이별 당시에 그 사람의 진짜 감정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속마음도 보아야 되지만 그 당시 이별 감정이 뭔지에 따라서도 재회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명히 볼 필요가 있는 카드입니다. 이별 당시에 그 사람의 진짜 감정은 이 상대방이요 좀 이기적이고 좀 초반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손해보려고 잘 하지 않아요. 뭐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사랑도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기적인 선택 때문에 우리 2번 베벨님들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닫혀 있는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기적이고 좀 고집이 세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 사람은 이별을 결정한 게 아니라 버텨내기 위한 선택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요. 사실 좀 겉으로는 단호했지만 사실은 감정이 너무 커서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겠다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냥 이기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심이 그 사람에게 부담이 아니라 거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너무 사실 솔직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진심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상대방한테 부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원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이 너무 솔직하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자신이 불안정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질 때 그 사람 마음이 좀 많이 복잡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왜 자꾸 무너질까? 이 사람 좋아하는데 왜 자꾸 불안하지? 이 사람을 붙잡는 순간 내 모습이 초라해질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 소통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마음을 닫아버린 거거든요. 결국 이별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감정의 깊이를 감당하지 못한 상대방의 회피형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기적인 면도 있지만 회피적인 면도 솔직히 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단 재회 가능성을 좀 보자면은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두 분은 재회 가능성은 있지만 좀 더 차근차근 봐야 돼요. 재회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상대방의 속마음이에요. 그 상대방의 속마음인데 지금 그 사람의 속마음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으려면 이 텐 오브 스워즈 카드 나왔는데 그 사람 사실 진짜 힘들걸요. 아마 우리 2번 베벨님들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2번 베벨님은 사실은 좀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좀 화가 나서 열받아서 그 사람을 못 잊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사실 너덜너덜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거예요. 잘 살다가도 근데 생각이 나. 막 다 정리됐어 이러다가도 근데 생각이 나.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의 SNS도 체크할 가능성도 있어요. 좋아요를 누르지는 않지만 보고 싶지만 티내기 싫은 상대방의 심리고요. 굉장히 조심성이 많으신 분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SNS도 체크할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좀 얼굴이 나온 사진이 있거나 새로운 일상을 올릴 때면은 나 없이도 저렇게 잘 지내는구나 하면서 이상하게 자존심과 상실감이 동시에 올라올 거예요. 자, 두 번째 중간 마음은요. 아직도 여러분의 감정선 안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의 감정을 감정 기억으로 보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처음 입었던 옷, 처음 나를 봐주면서 웃었던 모습, 처음 같이 만났던 식당, 그 다음에 같이 갔던 카페, 그 다음에 같이 갔던 술집, 떡볶이집, 그리고 같이 차에서 번호를 교환하고 이랬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처음 입었던 옷들, 귀걸이, 핸드폰 이런 것도 다 기억하고 있고요. 상대방이 좀 웃음소리, 향기, 습관 이런 것들을 상대방은 감각적으로 좀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불이 꺼진 방에 핸드폰의 밝기를 줄일 때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했던 대화가 떠오를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처럼 웃으면 그 웃음소리에 순간적으로 멈추게 될 거예요. TV에서 여러분과 닮은 목소리가 나오면 괜히 볼륨을 줄이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감정의 지문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 사람의 마음엔 아직도 여러분이라는 감정의 기억 장치가 작동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요, 여러분과 연애했을 때를 많이 추억하고 있어요. 즐겁고 행복했던 일들 회상하면서 여러분 그리워하고 있고요. 상대방도 지금 새로운 이성은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더 마음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이 좀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헤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는데 그로 인해 혼자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조만간 연락은 올 텐데 조금 겉으로 보면 잘 지낸 척 보이지만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실 사회생활이나 이런 거 더 훌륭하게 더 잘하면 할수록 굉장히 더 힘든 사람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좀 불안하고 힘든 사람이다. 그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추면 아직까지는 여러분한테 진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속마음 진심은 아직도 사랑하지만 표현이요. 좀 두려워서 연락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에 대한 감정은 남아있지만 표현할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다시 상처 줄까봐 무서워서예요. 그러니까 지난 관계에서 감정 기복이 심했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그 사람을 흔들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큽니다. 두 번째는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이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까봐 거절당하는 두려움이 행동을 막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너무 커져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리를 잘 잡고 스스로 단단해졌다는 걸 느낍니다. 그게 대단하고 멋있으면서도 동시에 너는 나 없이도 이렇게 잘 사는데 하는 열등감이 들 수도 있어요. 결국 지금 이 사람의 속마음은 좋아하지만 그 마음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숨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카드를 보게 되시면 딱 그림으로도 그런 게 좀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의 현재 상황도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이 우리랑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인지. 자, 나이트 오브 완지 카드가 나왔는데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은 일상은 바쁜 척하지만 루틴이 좀 공허하고요. 대인관계는 주변에 새로운 인연이 있어도 금방 시들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고 있는 썸 타고 있는 사람도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감정적으로는 만약에 새로운 이성을 만나면 비교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사람처럼 공감해주지 않아. 뭐 이렇게. 그리고 습관처럼 연락처를 닫았다, 열었다, 여러분의 인스타를 봤다. 여러분의 근황을 탐색할 겁니다. 이게 미련의 정형적인 패턴이고요. 여러분을 인증 게 아니라 감정을 덮어주는 상태예요. 자, 그 사람의 후회 시점과 이런 것들을 좀 봐볼게요. 후회는 한순간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파도처럼 밀려오는데요. 처음에는 혼자 있는 날, 여러분의 빈자리가 실감날 때 여러분과 헤어진 걸 후회할 겁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감정적인 후회와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고 싶다 정말 하신다면은 상대방이 좀,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스케줄인지는 알잖아요. 혼자 있는 날이 언제 있는지 그때가 연락하기 좀 좋은 시점이다. 두 번째는 주변에서 연애하는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상대방은 또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람이 내 곁에 없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될 거고, 현실적으로도 또 굉장히 외롭고 상대방이 또 좀 이기적이면서도 외로움을 많이 타는 스타일로 좀 보여지거든요. 세 번째는
잘 지내고 있대. 새로운 사람 만난대. 여러분의 만약에 새로운 이성이 생겼다거나 썸 타고 계시면 분명히 또 좋은 좀 연락 올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제 가능성과 연락 흐름을 보면 전체 카드로 봤을 때는 연락이 오긴 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연락을 하려다가 5번 중에 4번은 멈추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드렸던 타이밍에 먼저 연락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연락을 하게 되신다면 평온한 톤이거나 좀 부담 없는 주제로 연락을 서로 주고받으면 좀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만난다면 이번에는 어떤 관계로 되는지 좀 카드를 좀 보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 시나리오는 굉장히 현실감 있고 천천히 현실감 있지만 예전처럼 빠르게 안 되고 천천히 진행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친구처럼 지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감정이 서로 회복이 되면 서로의 현재 생활을 조금씩 나누게 될 거고 이제는 감정보다 믿음이 먼저야라는 공통인식이 생기게 되면 결국에 안정적인 재회형으로 발전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감정의 재폭발형이에요. 만나는 순간 그리웠다 하는 말에 둘 다 무너질 겁니다. 일주일 안에 다시 연애 모드로 진입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3주 후에는 불안하거나 감정이 너무 격해질 수도 있어요. 이번엔 달라질 줄 알았는데 이번에 믿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아니네.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회 자체보다는 속도를 늦춰야 진짜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러분들께 좀 현실적인 좀 조언도 오늘은 한번 좀 드려볼게요. 어떻게 보면 제너럴 타로지만 조금 매운 한마디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베벨님들 제가 봤을 때 이 상대방은요. 이 사람은 사랑은 진심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기적이고 성숙한 사랑을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좋아하지만 감당할 능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더라도 감정 조절력이 관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의 중심을 잡지 않으면 이 관계는 또다시 불안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 이 관계를 망쳤다. 이번에는 감정보다 평화를 먼저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께 솔루션 카드를 좀 들으면 감정보다 질서를 먼저 세우셔야 돼요. 재회가 목적이라면 일단 2주간은 무소식을 유지하시고요. 그 사람이 먼저 움직이도록 공백의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연락을 하게 될 시에는 짧게, 밝게, 일상적인 주제로 하시고요. 너무 상대방의 감정을 확인하는 요구를 하시는 건 아니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하루 루틴을 유지를 잘하세요. 일과 잠, 식사, 자기 시간, 꾸미는 시간, 자기 관리,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자기 투자 아끼지 마시고요. 자, 사랑은 어떻게 보면 서로 구속하지 않고 서로 평화를 선택하는 일이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을 좀 꾸미고 좀 여러분을 좀 마음의 안정을 찾는 순간부터 오히려 더 재회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 좀 여러분들 그 사람과 재회를 가까워지기 위해서 5가지 어파밍 문장이 있거든요. 이 문장을 아침마다 읽어보셔도 되고 직접 소리내서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메모하시거나 다시 들어보시거나 녹음하셔도 되시는데요. 첫 번째,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두 번째, 그 사람의 미숙함은 내 탓이 아니다. 세 번째, 재회는 감정이 아니라 준비의 타이밍이다. 네 번째, 나는 나의 평화를 잃지 않는다. 다섯 번째, 사랑은 여전히 나에게 올 것이다. 자, 베벨님들 마무리 멘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직도 사랑하지만 표현을 잃어버린 사람이거든요, 상대방. 지금 그 상대방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랑의 형태를 어떻게 다시 꺼내야 할지 모를 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 멀어진 게 아니라 아직도 여러분의 중심을 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사랑은 타이밍보다 성숙의 속도가 맞을 때 다시 연결될 거예요. 여러분이 더 단단해질수록 그 사람은 결국 그 빛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재회든 아니면 새로운 사랑이든 분명히 여러분들의 오픈마인드를 유지하세요 라는 뜻의 카드입니다. 너무 사랑을 닫고 계시면은 그 사랑의 에너지가 잘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를 만나기 위해서는 재회든 새로운 사랑이든 우리가 마음을 좀 열고 있는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리딩이요. 정말 힘드신 여러분들께 잠시나마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작은 확신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이 지금 마음을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시고 답답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벨벳타로 1대1 개인 타로 상담을 꼭 와보세요. 모든 상담은요 익명으로 진행하고요 100%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고요. 분명히 솔루션 카드와 현실적인 조언을 함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재상담을 하시게 될 정도로 많은 만족도가 높아지실 겁니다. 자세한 안내와 예약 링크는 고정 댓글의 상단에서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저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연락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연락 꼭 한번 주시고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시간을 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재용 받아가시라고 꼭 좋아요 하트 눌러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3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벨벨님들 첫 번째 카드부터 4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이건 꼭 3번 카드를 뽑으신 벨벨님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과 여러분들은 두 분 다 사실 끝났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두 분의 마음속엔 여전히 미완의 문장이 남아있는 듯한 카드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3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벨벨님들은 나 이제는 진짜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면서도 갑자기 이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 많아요. 그만큼 이 관계는 감정의 깊이가 컸고요. 아직 정리가 안 된 사랑입니다. 주변에서는 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은 잊어도 돼. 너 그 사람 때문에 되게 고생 많이 했잖아. 너 그 사람 때문에 사실 너 완전 달라졌어. 너 완전 너무 힘든 거 내가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 되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벨벨님들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사람 나랑 만날 때는 진심이었어. 그렇죠. 그건 미련이 아니라 진심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제가 현실 버전으로 한번 좀 풀어보면은 이 Six of Cups가 나왔다는 것은 이 상대방은요 사실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삶을 카드로 보면 정리하려고 해도 마음속에 여러분이 아직 덜 치워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인생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약간 승부욕도 있고 성공 욕구가 되게 심하고 허세가 좀 심해요. 그리고 좀 이상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나는 더 잘 돼야 돼. 더 잘 나가야 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별을 하고 나서 겉으로는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거나 새 사람을 만나보려고 하고 일에 몰입하려 해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감정이 안 생기거나 좀 집중이 안 되시는 상태예요. 그 상대방은. 상대방이요. 사실 시작은 좀 잘하는데
끝맺음을 잘 못 맺는 사람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좀 자기가 잘나고 싶은 허세에 좀 빠져 있으신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 사람의 상태는 뭐 열심히 살고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굉장히 조급함과 허전함과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뭐 상대방이 SNS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진을 올린다, 뭐 웃는 사진을 올린다, 여행 간 사진을 올린다, 그땐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이요, 그거 올리고 나면 되게 공허해질걸요. 이걸 누가 봐주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떠오를 겁니다. 그 사람은 이런 날 보면 또 속상하겠지. 그래도 나 잘 지내는 척은 해야지. 그게 바로 자기 방어예요. 이 사람 솔직히 말하면요, 사실 3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벨벨님들 없는 삶이 정상적이진 않아요. 단지 인정하기 싫었을 뿐입니다. 자, 상대방의 속마음을 좀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Five of Swords 카드가 나왔어요. 이 속마음을 오늘 가장 많이 볼 텐데요. 왜 속마음을 보냐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재회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보시는 거니까요. 베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사실 아직도 날 좋아하냐? 그게 핵심일 거예요. 이 사람이요, 감정이 아직 식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표현하면 이 사람은 이상하게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세서 그런지 자기 패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의 감정을 막 억누르려고 할 거예요. 아,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거잖아. 그 사람은 벌써 나 없이 잘 사는데? 하지만 웃긴 건 여러분이 다른 사람 만나면 바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진짜 끝났구나 하는 상실감이 갑자기 몰려와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의 사랑이 아직 진행형이다라는 증거예요. 두 번째 속마음은요, 그 사람은 너무 내 기준보다 성숙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실 좀 차가웠거나 아니면 벽을 세우거나 좀 상대방이 좀만 마음에 안 들어도 굉장히 차단하거나 막 이런 스타일인데, 유독 이 사람한테는 용서를 많이 해주시고 유독 이 사람한테는 배려도 많이 하고 유독 이 사람이 뭐래도 다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번 베벨님들도 절대 그러신 분들이 아닌데 2번 사랑만큼, 그러니까 이 사람과는 좀 더 먼 미래까지 생각하셔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너무 많이 맞춰주셨다 보니 상대방이요, 여러분이 말없이 보여준 관심, 위로, 배려, 진심, 그걸 이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좀 습관으로 착각했어요. 그거 굉장히 상대방이 실수를 한 겁니다. 헤어지고 나서야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줬던 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회랑은 좀 다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사랑 방식이에요. 좋아하지만 받는 게 부담스럽고 두렵다. 이게 그 사람의 회피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늘 주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늘 받기만 했던 관계였던 거죠. 상대방은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한테 많이 사랑을 주고 시간도 주고 에너지를 줘서 우리가 많이 사실 화도 나고 허탈하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아, 내 시간 아까워, 내 진심 아까워, 아, 내가 그럴 시간에 뭐 돈이라도 더 벌 걸 그랬어, 이렇게 후회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요 더 후회할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만큼 진심을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요 지금도 나를 생각할까라는 마음이 서로에게 있어요. 이 사람도 지금 여러분과 똑같이 생각해요. 그 사람도 나 생각하겠지? 혹시 내 꿈에도 나올까? 심지어 여러분이 다른 사람 만나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진심으로는 싫어요. 말은 멋있게 하겠죠. 행복하길 바란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이런 진짜 속마음이 숨어 있어요. 행복하긴 하되 나보다 더 행복하지 마. 그 다음에 속마음을 좀 더 보면 지금은 말로 표현 못하지만 상대방이 여전히 감정의 중심에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감정을 논리로 덮어두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회피형이 이기적인 거죠. 뭐랄까, 자기의 진짜 속내를 잘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인 걸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뭐 자라온 환경이나 가정 환경, 아니면 전 애인에게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의 속마음을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뭐 이건 끝났어, 우리는 잘 안 맞아, 우린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생각나고 머리에 우리 3번 벨벨님들이 떠오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왜 그렇게 속마음이 있냐면, 사실 상대방이 왜 그렇게 잘 지낸 척을 하냐면요, 모든 일에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받고 있어요. 이 상대방은 스트레스가 많고요,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고 신경 쓸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카드가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븐 오브 컵스 카드나 나이트 오브 스워즈 카드는 상대방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과거에 사람에게 궁금한 것이 남아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 3번 베벨린들이 다른 사람 만날까봐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질투심도 많으면서 그렇다고 나를 책임지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좀 회피형과 이기적인 마음을 둘 다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상대방은요, 3번 베벨님들이 잘 지내는지 벌써 다른 사람 만나서 나 없이 행복하게 지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먼저 이별하자고 했는데 내 선택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하면서 매일 떠올리면 많이 궁금해하고 있고요. 3번 베벨님들이 얼마나 본인한테 많은 것을 해줬는지, 어떤 사랑을 쏟아냈는지 뒤늦게 깨닫고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다른 카드를 뽑으신 베벨님들보다 3번 카드를 뽑으신 베벨님들의 상대방이 조금 더 후회와 미련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로 표현은 안 하고 행동은 안 하지만 여전히 감정의 중심엔 여러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책에 이제 북마크라고 하죠. 책꽂이에 여러분의 이름이 위에 꽂혀 있는 상태다. 그 책을 열기만 하면은 이제 제외가 된다는 거죠. 자, 상대방의 현재 감정 루틴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상태라면은 상대방은요, 카드에서는 낮에는 그 사람 되게 현실 모드거든요. 되게 뭔가 운동하고 집중하고, 그런데 밤에는 감정 리플레이 되고요. 주말에는 회피형 방전이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었지, 그 사람 진짜 착하고 정말 매력적이었는데, 이런 흘림 멘트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루의 절반은 여러분을 잊은 척, 나머지 절반은 여러분을 떠올리며 후회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연락 가능성과 타이밍 확장을 보면 감정이 취약해지는, 감정이 격해지는 밤에 잘 지내라고 톡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문장 3줄 중 2줄은 지우고 한 줄만 보내줄 거예요. 썼다가 지웠다가. 보내기 직전까지 막 손가락 떨리면서 후회하는 스타일일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또 은근히 쓸데없는 배려심은 있어요. 보내면 민폐하니까 결국 보내지 못하고, 그러다 여러분 반응 없이 잘 지내면 다시 초조해지는 스타일이고요. 즉, 연락은 충동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자존심이 방해하고 있다. 지금 감정보다는 타이밍 싸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외 가능성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관계는 단순히 끝난 사랑이 아니에요. 카드의 흐름상 서로의 감정선이 아직 완전히 닫혀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떠올리는 순간 그 사람 쪽에서도 감정선이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고요. 이건 운명적인 동조, 감정의 잔향이라고 뜻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관계의 문제는 감정보다 행동의 용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여러분한테 미련이 있고요.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 그 사람의 묘한 좀 애 같은 유치한 그런 마음이, 좀 감정의 벽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상해요. 뭔가 자기 방어가 심하고
뭔가 자기 합리화가 심해요. 그리고 사실 상처를 받은 건 3번 벨벨님인데 자기가 상처받고 자기만 아파해요. 그러니까 그거 뭐라 그러죠? 자기 애가 심해서 뭔가 자기만 손해보고 자기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 가능성 지수는 좀 헤어지신 지 만약에 한 6개월 이내다라고 하시면 제 가능성은 좀 높아져요. 60에서 70% 정도 되고 여러분이 감정 안정과 소통 패턴 조절을 지키면 사실 80%까지도 제외 가능성 있으신 분들이 3번 벨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포인트는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왔을 때 내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순간 이 관계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3번 베벨님들께 현실적인 조언을 좀 드려볼게요. 베벨님들, 이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감정이 아니라 구조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후회할 수 있지만 그 후회를 바꾸는 건 감정이 아니라 행동 패턴의 재설계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을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후회에는 책임감이 섞여 있지 않아요. 좀 책임감이 없어요. 그건 감정의 반사작용이지 성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그 사람이 돌아오더라도 여러분이 예전의 나 똑같은 패턴 뭔가 바뀐 거 없는 내 모습이라면 사실 조금 더 세게 말씀드리면 결과는 똑같고 지금보다 더 큰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제가 좀 도움을 좀 드려볼게요. 그 사람의 미련은 진심이지만 성숙하지 않는 감정이라는 거 우리가 인식하셔야 되고요. 그 사람이 분명히 떠나갔지만 어설프게 돌아오면 나는 안 받아준다라는 객관적인 뭔가 지킴을 가지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기다림은 진심이지만 소모적인 인내로 변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무작정으로 그 사람을 기다리는 모습들이나 뭔가 무작정으로 그 사람의 연락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안 돼요. 진짜 재회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속도로 성장했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진심 한마디를 드리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잊은 게 아니라 아직 여러분만큼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 조언을 좀 드려볼게요. 뭔가 이 여사제 카드는 굉장히 차분해져라. 뭔가 좀 여러분들 자중하세요. 이런 뜻의 카드거든요. 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라는 뜻의 카드예요. 첫 번째, 연락 충동이 올 때요. 10분 동안 후에 연락하세요. 나 진짜 연락한다. 하지만 10분 후에 연락한다. 그리고 그 10분 동안 참지 말고 그 10분 동안 여러분의 하루를 써보세요. 감정 대신 행동으로 그렇게 풀면 흐름이 바뀝니다. 상대방이 연락 왔을 때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너무 보고 싶었어, 사랑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가웠어요, 잘 지내요 정도의 짧은 톤으로 끝내시고요. 진짜 강한 사람은 말이 짧고 감정이 조용해요. 재회가 실제로 이제 막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 말고 새로운 이야기를 쌓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의 고백이나 후회는 감정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만약 재회가 안 된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인생이 여러분에게 주는 새로운 사랑의 리허설입니다. 이번엔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준비를 끝냈다라는 신호고요. 자, 그래서 재회는 운명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나의 성장 속도가 그 사람의 후회 속도를 이길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는 정말 우리 능력을 좀 내 시간을 준비하고 채워서 우리의 능력이나 성장을 해보자는 거죠. 뭐 외모를 꾸미셔도 되시고요. 돈을 더 버셔도 되시고 아니면 일을 더 열심히 하셔도 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좀 더 늘려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솔직한 톤으로 말씀을 드리면 카드로 봤을 때는 솔직히 이 사람 되게 자기 합리화의 장인이거든요. 나도 힘들었어. 나만 나쁜 사람 아니야. 이런 말 자주 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안 맞는 거야. 이런 말 자주 할 거예요.
그거 다 죄책감 회피용 대사입니다. 이 사람 본인 잘못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면은 여러분이 옳았다는 게 싫은 거예요. 좀 사실 유치하죠. 좀 귀엽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 이별 후에 쿨한 사람인 척하지만 여러분의 SNS 스토리 뷰 수위 체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100%예요. 그 사람 진짜 쿨하지 않고 좀 애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5가지 문장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적어 놓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은 녹음하셔도 되시고 다시 들어보셔도 되시는데요. 아침과 저녁 동안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소리내서 한번 거울을 보면서 소리내서 읽어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 나는 과거의 사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다. 두 번째, 그 사람의 후회는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니다. 세 번째, 진짜 사랑은 나의 평화를 해치지 않는다. 네 번째,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다섯 번째, 내 감정의 중심은 언제나 나 자신이다. 자, 베벨님 시간 타로는요,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12주째 되는 주 아니면 12개월 후에 재회운이 좋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달력에 숫자 12개가 들어가 있는 날이나 달에도 여러분들의 재회운은 괜찮아질 겁니다. 오라클 카드는 아주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울타리 안에 여러분들을 가둬두지 마시고요. 자유로운 여러분이 되세요.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누군가가 나를 억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자유로운 여러분이 되시라. 뭔가 울타리를 뛰어넘는 유니콘이 되시라.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베벨님들 3번 카드는요.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관계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자기 감정이 너무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하고 여러분이 좀 기다리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딩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사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조금이나마 마음이 좀 가벼워지시고 좀 힐링이 되셨으면 전 그걸로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별하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프신 분들,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한테는 얘기 못하는 좀 자존심 상하는 일들, 아니면 뭔가 그 사람 때문에 올지 말지 기다려서 다 새로운 사랑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벨벳 타로 1대1 개인 타로 상담으로 오세요. 모든 상담은 익명으로 100%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고요. 벨벳님들 상황에 맞는 솔루션 카드와 현실적인 조언을 함께 드리고 있거든요. 자세한 안내와 예약 링크는 고정 댓글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카드 리딩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꼭 같이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다이렉트로 저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꼭 남겨주시면 제가 좋은 기운 받아가시라고 꼭 좋아요 눌러드리는 거 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말 큰일이 되면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4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벨벨님들, 첫 번째 카드의 전차 카드가 떴다는 것은 현재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뜻하는 카드인데요. 4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사실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내 곁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게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 사실 마음이 쓰라리고 뭔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아픔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게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보다 감정 회전목마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사람과 좋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세상 다 가진 듯 했지만 사실은 힘들 땐 이게 사랑이 맞아 싶을 정도로 너무 상대방이 이기적이었고 여러분의 감정을 소모시켰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사랑을 했던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 4번 카드를 뽑으신 베벨님들은 정답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 한켠이 묘하게 아픈 이유는 미련이 아니라 후회 없이 끝냈나 하는 자기 확인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걸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감정의 마침표가 아니라 심표를 찍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식스 오브 코인스 카드를 보면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뜻하는 건데요. 좀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대방은요, 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자기 일도 집중이 안 되고요. 뭔가 좀 방어 모드가 심하고 좀 외톨이 기질이 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방이 좀 철이 아직 안 들고 그 사람의 정신적 사춘기가 아직 안 끝난 느낌이 좀 보이거든요. 되게 미성숙한 느낌이 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뭔가 좀 상대방이 뭐라든 짜증나고 예민하고 일이 잘 안 풀리는 상태로 좀 보여지거든요. 본인도 4번 카드를 뽑으신 벨벳님과 헤어지고 나도 좋은 연애, 좋은 결혼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상대방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보다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상대방의 스트레스도 많고요.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고요. 신경 쓸 일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아직 궁금한 게 남아있고 미련이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의 속마음을 솔직하고 냉정하게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그립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비교의 기준점으로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은 나한테 더 잘해줬었는데 혼자 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이 사람을 놓았을까?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때 그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위로라도 해줬을 텐데 이렇게 될 거야. 즉 여러분은 그 사람 인생에서 감정의 거울이에요. 근데 거울은 보고 지나는 거지 붙잡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었지.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나랑 안 맞을지도 몰라. 그래도 문득 보고 싶다. 미련, 자기 중심적 후회, 책임 회피, 전형적인 회피형 패턴이고요. 결국 여러분을 진짜로 잃고 난 뒤에 그 사람은 자기 감정을 해결하려고만 하지 여러분에게 뭘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벨벨님들. 이 카드가 투 오브 코인스 카드하고 페이지 오브 서스 카드 같이 나왔다는 건 사실 이 사람은요 고집도 세고 이기적인데 자기 잘못도 인정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찔리면 너도 그랬잖아 이러면서 적반하장을 한다거나 상대방이 그리고 논리는 없는데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감정 던지기 놀이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자기 말만 다 맞고 너만은 틀려라면서 가스라이팅도 많이 하고요. 가스라이팅을 하면서도 인정 안 해요. 그냥 너가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좀만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맞지 않아 이런 식으로 던져버리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을 좀 보면 자기 PR은 잘하는데 반성은 0이에요. 헤어지고 나서 주변에서 내가 다 참았어 이런 식으로 떠벌렸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기 합리화가 너무 심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혼자 집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걔가 날 진짜 이해해줬는데 하면서 또 후회해요. 어떻게 보면 좀 이중적인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이제 다 정리됐다 그러면서 SNS 보거나 그 사람 보고 싶다 그랬다가 또 연락은 절대 안 해 이렇게 될 거예요. 상대방이요
여러분한테 보고 싶고 연락할 생각은 하지만 실행은 거의 안 할 겁니다. 연락 올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뭔가 이 관계는 재회보다는 회복이 먼저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바라는 진짜 재회는 같이 다시 상처받는 게 서로 성숙해진 뒤의 만남이잖아요. 상대방이 사실 아직까지는 성숙이 완성이 되지 않고 후회나 반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별은 나쁜 게 아니라 이별이 어떻게 보면 둘 다 살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이제 이 타워 카드와 퀸 오브 컵스 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인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사람 여러분에게 사랑을 줬던 게 아니라 감정을 빌려간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이었으니까,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했으니까 그 온도로 자기 공허함을 덮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그 온도를 스스로 낼 수 있게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끝이 아니라 졸업이에요. 이별은 실패가 아니라 인생이 우리에게 준 강의였던 거죠. 그 사람은 선생님이었고 나는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갈 학생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퀸 오브 컵스 카드가 떠 있다는 건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사랑의 초입에 서 있는 거예요. 사실 재회 타로를 생각하고 카드를 뽑았지만 그 사람보다는 새로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거예요.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히 두들 겁니다.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7일째 되는 후나 7주째 되는 후에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달력에 숫자 7이 들어가 있는 날짜도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새로운 사랑이 다가오는데요. 예상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회사나 일상, 커뮤니티나 카페가 될 수 있고요. 이 사랑은 조용하지만 진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화에 꾸밈이 없고요. 말보다 행동이 확실한 사람이고요. 여러분을 위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걸을 사람으로 봅니다. 과거의 상대와는 달리 감정 싸움이 아닌 평화형 사랑입니다. 이번에는 불꽃이 아니라 등불처럼 오래가는 사랑으로 될 거예요. 자, 마음을 정리하고 이별을 덜 아파하기 위한 솔루션 카드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하고 싶은 말 한번 다 써보고요. 이제 너는 내 과거야 한 줄로 마무리하고 쓰고 찢어버리세요. 두 번째는 하루에 10분 동안 내 자존감을 올리는 자기 칭찬 타임을 꼭 갖추세요. 세 번째는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새로운 사랑이 들어오도록 마음의 여백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베벨님들,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거잖아요. 이별은 누군가를 잃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다시 예전의 나를 다시 찾아오는 시간이거든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진심을 다 받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직 진짜 사랑을 감당할 만큼 자신을 준비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별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줬던 마음이 가볍지 않았으니까 그랬던 거거든요. 하지만 벨벨님들, 여러분의 그 무게감 있는 마음은 앞으로 누군가에게 평생의 축복이 될 거예요. 저 사랑은 언젠간 다시 옵니다. 근데 다음 사랑은 예전처럼 급하게 오지 않을 거예요. 이번엔 조용히 여러분이 지쳐 있을 때 여러분의 일상 한가운데로 스며들듯이 들어올 겁니다. 이별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조차 사랑은 여러분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과거의 그 사람을 놓아주어도 괜찮아요. 미련이 아니라 그냥 감사했다라고 바꾸면 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계절이었고 이제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새로운 계절에는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던 편안한 사랑이 찾아올 거예요.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5가지 어파밍 문장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 저녁으로 읽어보셔도 되고 아침 저녁으로 뭔가 좀 소리내서 읽어보셔도 됩니다.
메모할 준비가 되셨다면 첫 번째, 나는 이별을 통해 더 단단해졌다. 두 번째, 그 사람은 내 성장의 일부였을 뿐이다. 세 번째, 사랑은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 네 번째, 나는 이제 평화를 주는 사랑을 선택한다. 다섯 번째, 내 앞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 자, 벨벨님들, 이 4번 카드는 이별을 통해 진짜 나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훨씬 더 먼 곳으로 걸어가고 있죠. 이제는 그 사랑보다 나를 더 사랑할 때예요. 진짜 사랑은 나를 잃지 않게 하는 사람과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벨벨님들, 이건 예언이 아니라 흐름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순간 새로운 인연은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자,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재회운, 좋은 연애운 받아가시라고 꼭 하트 남겨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리딩이 조금이나마 마음이 닿으셨다면 뭔가 카드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다 풀지 못하셨다면 벨벳타로 1대1 개인 타로 상담으로 꼭 와보세요. 모든 상담은 익명으로 100%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고요. 벨벳님들 상황에 맞는 솔루션 카드와 현실적인 조언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개인 링크를 딱 클릭하시면 저한테 다이렉트로 연결돼서 제가 자세하게 예약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